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르네상스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까지 무려 500년의 역사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자료는 이 모든 걸 무신론적 세계관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 설명을 하는데요.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함께 살펴보시죠. 자, 이 자료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. 바로 신을 믿는 유신론과 그걸 거부하는 무신론, 이 두 세계관이 거대하게 충돌하는 것이 바로 근대 역사라는 거죠.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대립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니, 르네상스랑 요즘 얘기하는 정체성 정치가 대체 무슨 상관이야? 싶으시죠? 저도 그랬습니다. 이 자료는 이 상관없어 보이는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해서 보여주는데요. 자,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 시작은 무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 첫 번째 발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이 자료가 딱 짚는 출발점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라파엘로의 작품처럼 이전까지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신 대신에 인간 그 자체의 잠재력과 아름다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. 바로 이 인본주의가 모든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낸 첫 단추였다. 이런 설명입니다. 자,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14세기 르네상스에서 인간을 발견했죠? 이게 17세기 과학혁명이랑 18세기 계몽주의를 만나면서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커집니다. 그리고 19세기에 다윈의 진화론, 칼 마르크스까지 오면서 정점을 찍는 거죠. 이 자료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신 없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꿔보려는 거대한 흐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500년을 달려와서 도착한 종착역이 바로 모더니즘입니다. 간단히 말하면 뭐냐?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죠. 신의 도움 없이요. 이 자료는 이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고 봐요. 하나는 과학주의,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. 19세기와 20세기를 완전히 뒤흔든 두 생각이죠. 첫 번째 기둥, 과학주의. 이건 그냥 과학을 믿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. 과학만이 유일한 진리탐구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. 윤리 문제든 철학 문제든 답은 오직 과학에만 있다는 태도. 이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과학이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기동, 바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. 이건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이 사회 구조를 뿌리부터 뒤엎으려고 했던 강력한 사상이었죠. 이 자료는 마르크스의 이 한마디로 핵심을 보여줍니다.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. 와, 정말 유명한 말이죠.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그냥 종교에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었어요. 아예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적으로 본 겁니다. 아주 선명한 대립각이죠. 그런데 말이죠. 모더니즘이 약속했던 그 멋진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진보는커녕 20세기에는 끔찍한 세계대전이 2번이나 터지고 전체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.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거라니.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위대했던 믿음, 이른바 거대 서사가 산산조각 났다고 설명합니다. 자, 이 자료가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고전 마르크스주의에서부터 신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생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. 핵심은 뭐냐?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. 이 자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. 모더니즘이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외쳤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답 같은 건 없어. 다 힘 있는 놈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. 라고 말하는 거죠. 모든 걸 의심하는 아주 회의적인 태도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.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 자료는 자크 데리다,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 같은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서구 문명 전체 뿌리를 흔들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어려운 철학 얘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전략이 되었을까요? 한번 보시죠. 이 자료가 주목하는 인물은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. 그람시는 생각했어요. 서구에서는 총 들고 혁명하는 건 안 통하는구나.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? 그래서 내놓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. 제도를 통한 기행진, 즉
총칼 개신 문화와 교육을 통해 사회의 주도권을 서서히 장악하자는 거죠. 이 자료가 정리한 그람시의 전략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전통적인 가치의 중심인 가족과 교회를 흔든다. 둘째,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사람들의 생각을 만드는 언론을 장악한다. 셋째, 국가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걸 해체시킨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 없이는 못 살게 만든다. 사회를 안에서부터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로드맵인 셈이죠. 이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만든 그룹으로 이 자료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지목합니다.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사상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까지 결합시켜서 비판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, 문화, 전통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다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.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1960년대에 폭발합니다. 바로 문화혁명으로요. 이 자료는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를 중요한 인물로 꼽는데요. 그가 주장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구호가 당시 성혁명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자료는 이런 사상적 흐름이 구체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줍니다. 결혼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요. 어디까지나 이 자료가 앞서 설명한 철학적 흐름과 이 사회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. 자,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. 500년의 생각의 역사를 따라와 봤는데요. 이제 이 자료가 그리려는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건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인간 중심의 생각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문화적인 논쟁들까지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진다는 어떤 한 가지 관점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도였죠.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도는 여러분의 세계관은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?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?